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주 동안 또 우리 교도님들 얼마나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줌 영상 목표를 통해서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번 주 이제 졸사님으로부터 같이 문답감정이랑 잘 하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자주는 못 모시더라도 한 번씩 모셔서 원래 식구끼리는 문답감정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식구들끼리는 문답감정이 잘 안 돼. 근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외부 교무님들 한 번씩 모셔서 중보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각자 얘기를 나누고 문답감정 하기는 참 좋은 곳 같아요, 이곳이.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모신다든지 이렇게 한번 그 교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암 3기 수술을 하고 이제 지금 자연 치유 요법으로 그 자연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자연 치유 요법으로 식이 요법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고 조언도 하고 좋은 약재도 소개시켜주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암 선배들이 했던 얘기를 다 해도 또 제가 동생이 교무가 마음의 안정을 얻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싸고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나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고풀만 못하다고. 지금은 연병을 잘 모르겠어요. 그 선사님 연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마음이 일단은 최우선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내 몸과 내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누나의 말처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배고픈 것은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유행되는 말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아시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마음의 고독과 우울증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공통된 점이 뭘까요? 두 가지 다 내가 마음 먹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이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주변에서 약간의 조언도 받고 밥상도 차려주고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어때요? 밥은 내 목근육으로 넣어야 되고 우울과 고독도 내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의 의견이나 조언 참조는 하되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것 무음이에요. 남이 차려주는 밥상과 조언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담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내 마음에. 남이 주고 남이 닦아주는 것 같지만 담아주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내가 담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닮지 않으면은 그뿐이라는 얘기. 사회 친구한테서 2,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같은 화공과 출신인데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술, 담배를 많이 해.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좀 끊고 싶다. 왜 나는 술, 담배를 내 몸 안에 자꾸 담는지 모르겠다. 그 습관이 되니까 한 20년 넘게 25년 정도 담으니까 못 끊겠대요. 그래서 올 초부터 끊으려고 하다가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돼서 저한테 약속을 했어. 3월부터 한번 끊어보고 싶다. 그러자 한번. 근데 외부 스트레스 어때요? 사실은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내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독과 우울, 코로나 블루라고 하듯이 고독과 우울 외부에서 온 거예요? 내가 담는 거예요? 과거에 저의 큰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큰 착각. 어떤 게 있냐면은 스승님을 만나면은 스승님이 떠먹여 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법 높은 스승님들과 훌륭한 교무님들이 내 고독과 우울,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가 조금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원불교 교단을 만나면은 교당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대요. 법 높은 스승님도 훌륭하신 교무님들도 또 배우자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 결국 내가 먹고 내가 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정작 담아야 하고 먹어야 할 것은 안 먹고 안 담아도 될 것을 담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어때요? 스트레스 받았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산 권도갑 교무님 말씀 중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나 상황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나를 괴롭히냐? 담고 있는 너의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외부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러한 일과 인연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의 돌을 탁 던져요. 돌을 던지면은 감정의 돌을 여러분들 맞아야 해요? 그것을 왜 나한테 던졌냐고 울고 부고 시비 붙고 나와 남을 동시에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삶의 전반입니다. 여러분들 돌 던지면 어때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피하잖아요. 왜? 알잖아요. 그 돌이 내 몸에 맞으면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돌을 집으면은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있어서는 어떤 줄 아세요? 감정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생각으로 그냥 맞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안지는 얼마 되지 저조차도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업. 바깥에서 오는 업은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권한이 상대와 대상한테 있기 때문에 내 권한이 아니에요. 상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내 내면의 업장, 바깥에 오는 건 뭐라고 했죠 제가? 업력. 내 내면에서 탁하니 반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업장.
내 내면에서 반응 없지 않으면 어때요? 나의 고난이자 나의 소관이에요. 반응 안 해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은 나의 고난이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유무념 공부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담아야 될 것은 죽기로서 담고 유념이죠. 담아야 될 것은 죽기로서 비워내고 담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념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보응하는 마음. 뭔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모든 시비는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 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죠. 당연하게 두 사람이 하고 있겠지. 당연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지. 당연하게 법을 설하겠지. 당연하게 누군가 나를 배려겠지. 당연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배려가 뭐가 돼요?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시비가 돼요. 꼭 담아둬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어때요? 뭐 담아야 돼요? 인생 수업료도 담아야죠. 저보다 인생 오래 사신 선사님, 인타원님, 또 은중님,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있잖아요. 몸으로, 상황으로, 인연 따라, 때 따라서 몸으로 채덕한 인생 수업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라고 하죠. 그런 건 담아놔야 돼요.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조언들은 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 친구, 사회친구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금연을 하는 돈을 한 달인가 금연하니까 15만 돈 나온대. 술과 담배를 끊는 그럼 그것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 했더니 뭐 골프가 있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달에 골프 그것을 골프 레슨을 받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그런 성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담아야 됩니다. 어때요? 담으려고 하면 어때요? 유념해야 담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가내로 턱 들여놓고 좀 잘 안 담아져. 유념을 해서 딱 잡아야 챙겨야 다 담아진다는 얘기. 반면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쓸데없는 욕심. 그 다음에 시비 이해. 그리고 남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던지는 감정의 돌도 담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에 온갖 감정의 찌끄러기들 어때요?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겉으로는 참 생각해 준 척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선심 쓰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담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상대방에게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같이 공감하면 담게 돼요. 그런 것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조언하고 도와하는 직전적 너무 동조를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돼요.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 담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요것도 유념을 해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담을 수가 있어요. 요 공부는 어떠냐? 유념을 해서 내가 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무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무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지 않아야지. 비워내는 공부. 비워내는 공부도 무념인데 그 안에 유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들 삶의 대부분은 거꾸로 살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이 정작 담아야 될 것은 노력해도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담아도 되는 것은 잡초와 같아서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어때요? 어느새 마음에 그득 담겨 있어. 나를 혼란하게 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순간 마음을 놓고 있으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닮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상 가선님이 대표로 공독하시면서 일상수행의육법 봤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그 불안과 우리 원래 있었던가요?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담아놓은 것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담으라고 했나요? 아,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몸과 마음에 해로운 것은 내 스스로 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지어 제가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죠. 그러한 정당하게 담아야 되는 것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어때요? 더 큰 공부를 위해서 또는 마음의 비움 자리에 있어서는 어때요? 담은 그것마저도 비워내야 할 판에 무엇을 그렇게 그득 마음에 담고 쌓아놓고 살아갈 것인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어떤 정당한 것도 다 비워내고 가야 될 판에 하물며 온갖 잡스러운 감정들과 시비, 욕심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담고 안 담고의 가장 간단한 표준이 뭘까요? 내가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표준. 가장 간단한 표준. 제가 그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친구한테 했던 딱 첫 번째 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죽으면은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시비, 안 먹어도 죽지 않는 술과 담배를 먹잖아요. 그 친구처럼. 어때요? 안 해도 되는 감정의 쓰레기들과 습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는 삶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안 해도 될 것은 안 해보자. 안 담아도 될 것은 안 담아보자. 꼭 담아야 될 것만 담아보자.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비울 것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은 안 해보고 안 담아도 될 것은 안 담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기를 올해는 한번 노력을 해볼까 싶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 오늘의 영상 설교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가 저희 나눔의 시간인가요? 순서를 안 보여주셔서. 효선 씨? 아, 순서 보여줘요? 네. 나눔의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 제가 기억을 했네요. 네. 나눔의 시간인데요. 얼굴 네. 크게 봐도 되죠? 네. 네, 나눔의 시간인데요. 그냥 저부터 이렇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았던 생각. 저번 주에는 이제 시댁에 갔다 와서 중간에 이제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방학 동안에 너무 넋을 잃고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법회도 사실 막 오고 싶지 않고 하도 그냥 저를 놓고 살아서. 근데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지금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효선 씨한테 법회 분야 물어보고 사회 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는 거의 막 10시, 11시까지 잤어요, 아침에. 근데
오늘 또 아침 일찍 눈이 이제 떠지더라고요. 이제 이제 저로 돌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이제 더 충실하게 할 거고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제가 맡은 역할들이.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무님이 말씀해 주신 거 유무념 이렇게 잘 놓고 내가 정한 유무념 정한 거 잘 실천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는 저희 학교 교당에서 둥지골 교무님께서 오셔서 훈련 났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1박 2일로 안 하고 이렇게 몇 시간으로도 이렇게 훈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훈련을 났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도 유무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 명상, 예, 명상을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순서대로 부를게요. 보이는 순서대로 우리 선사님. 네, 잘 들리나요? 네, 목소리가 네, 먼저 이제 그 아까 그 연병 그 다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장티푸스는 외래어인데 그 한자로는 장질부사 이렇게도 하고 또 그 연병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열이 굉장히 높이 나는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화자 2개 써가지고 더울 염자, 뜨거울 염자. 그래서 몸이 막 열이 많이 오르니까 뜨거워지는 그런 병이다 해서 연병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의 연병이 내 고풀만 못하다. 고풀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감기잖아요. 그래 연병은 목숨이 왔다 갔다 오고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의 염려도 있고 해가지고 옛날에 전염병 걸리면은 동구 밖에 내다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격리죠. 거기서 죽든지 나사갖고 나오든지 전염병 그렇게 치료해서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감기가 걸렸으면은 감기는 가만히 두어도 일주일이면 거의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연병보다도 내가 감기를 했을 때 내가 더 죽겠다. 너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마 이거를 빗대어서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사정을 좀 생각해 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지난주에 뭐 별다른 건 없었는데 교무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제 조상 그 제사를 모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제가 종손이고 이제 쭉 그 시골에서 대대로 쭉 몇 대 종손이 아무튼 그래죠. 그 마을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우리 집이 이제 다 종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는 제사만 뭐 1년에 10번, 11번을 지내다시피 했어요. 밑에 뭐 할머니가 2분 있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뭐 명절, 추석, 설 이런 거 하면은 매월 뭐 제사를 지내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너무 힘들고 뭐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제 마을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합동 제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까지는 따로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할아버지부터 증조부부터는 증조부 4대 조부 이거는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아서 다 줄여가지고
이제 부모님 뭐 조부모님 그 조상 열반 기념일 이렇게 해서 날을 받아가지고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왜냐하면 종송이기 때문에 다른 저 당숙들이나 또는 동생들이나 다들 와야 하니까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쉴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 내 지내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 또 제가 있는 그 가인의 집이 좀 장소도 좁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교당에서 제 양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무님께서 이제 애를 쓰셔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교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당에서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해탈천도로 기원 겸해서 그 의식 자체가 집에서 절하고 뭐 이 그 유교 형식으로 이렇게 지내보다 그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서에 막 모든 정신이 그 다음에 뭐 자칫하면은 순서 바뀌어 버리고 빼먹기도 하고 거기에 온 정신이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학례도 제대로 된 것 같고 그 교무님 법문 말씀도 이제 와닿고 또 그 영가들이 여러 가지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교무님께서 그 아주 영가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뜻의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손이 제 주위에 어른들도 많고 정손이다 보니까 촌수는 제일 낮아요. 아주 어린애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뭐 다 거의가 아저씨 다 우리가 촌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층층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잘 못하고 그러지만은 될 수 있으면 꾸준히 계속해서 교당에서 앞으로 제사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은중님이 나가셨네요. 끊겼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정인덕님. 임덕님 소리가 안 나요. 네, 이거 소리가 제가 안 보내는 거 눌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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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요. 들려요. 됐어요. 다 편하시죠? 예, 제가 네. 교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윤형 공부를 제 딴에는 하지는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요 교전을 보니까 진짜 그것이 실시로 느껴지고 또 이제 제일 먼저 마음으로는 있고 생각은 되는데 실천이 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실천을 해서 일단은 마음 공부를 잘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 교도님들도 무무념에 신경을 써서 조금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벌신불 사님 은혜로 다 같은 가정 모든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대우님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가능할까요? 네, 잘 네.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앞에 보고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네.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예, 부산에서 출발해서 법회를 보고 법회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울산에 도착했네요. 우와.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법회를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딱 어떻게 맞춰져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법회를 이렇게 보면서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교당에 직접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 전부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님이 이제 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간호 한다고 부산에 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 오십시오.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그다음 우리 현서. 안 보이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빠 뒤에 탔네가. 현서 끊겼나요? 저 지금 여기 들어가도 돼요? 주문?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데요. 먼저 주문 들어가도 돼요? 저는 집에 맨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맨날 집돌이. 집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마치 지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고 싶고 학원도 가고 싶고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 지금 오고 있는 거 맞죠? 끝났나요? 네. 네, 제 마이크로 다 들리셨죠? 그래서 잘 지냈고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 효선 씨.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일단 대훈 씨가 집에 없었고요. 일주일간 뭐 다시 미국 갔다는 느낌으로 일주일간 잘 지냈습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네, 저희들 숙명이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훈 씨가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거 대훈 씨 오면은 하라 그래야지 이렇게 약간 미뤘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 병간호 하고 오는데 집에 딱 왔는데 또 이거에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오빠 하고 바로 불렀던 거를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다 했습니다. 대훈 씨 와서 또 네가 뭘 했어 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 있는 것들을 저 혼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게 느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많이 미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대훈 씨가 하면은 쉽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남의 연병이 내 고풀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야.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대훈 씨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대훈 씨가 귀찮으면 나도 귀찮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스스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일을 하려고 여러 학교에 또 면접도 보고 다녔는데 결론은 금왕에 있는 유치원에서 보건교사로 1년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네. 여러 군데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저희 정착지가 금왕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소개로 가게 됐는데 조금은 집 가까운 데서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저와 인연이 닿은 곳이 거기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한 2학교가 떨어지고 나니까 좀 많이 의기소침했거든요. 일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대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 원서를 넣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될 때인가 보다. 뭐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더 이상 내가 열정을 가질 나이는 아닌가 보다. 이제 내려갈 일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일할 곳이 주어지니까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일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올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또 이제 3월 돼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밖에 꽃도 피고 이래야지 올해 2021년이 시작됐구나라고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3월 1일인데요.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장하십니다. 네. 장하십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많은 것들을 또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교무님 한 말씀 해주시고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래도 충분히 몇 번 떨어졌다는데 저는 이 5시간짜리 알바 금방에서 같이 근무하겠네요. 네. 저는 아니요. 이 5시간 어른들 살피는 일도 4번 떨어졌어요. 5번째 됐어요, 저. 그 남자는 안 뽑는다고 해가지고 엄마. 이 5시간 알바하는 것도 청주 떨어졌죠. 괴산 떨어졌죠. 음성 떨어졌죠. 음성 또 떨어져가지고 5번째 지원해서 응급할 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5번 떨어지고도 이 알바 5시간 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빠. 최원규님이 에어컨 한번 해볼래? 최원규님이 오늘 좀 오시고 했는데 약간 몸이 편찮으세요. 어제 전화했었는데 그 신장에 그 아빠는 왜 콩만 있는데 그게 네. 녹았는가 봐요. 그래서 수원에 다시 입원해서 그 다시 아니. 그런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인사드린다고 오신다고 해야 하셨는데 돼?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법회 끝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오시라고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3월 14일까지는 줌 법회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거나 몸들 잘 챙기면서 각자 삶의 일터에서 몸과 마음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토님 이상입니다. 저 노대훈 부회장님, 아버님 그 수술 완쾌되시길 빕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주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 주에도 줌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2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 날 뵈니까 또 좋네요. 마지막 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